자, 이제 전략 또 가야죠.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MBN골드 김병민 매니저. 오늘 또 주간 마무리하러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 전략 잘 잡아야 되는데 조금 시장이 그래도 이제 숨통을 좀 튀려고 하는지 아직은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아, 차장님이 아직도 좀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정경민 차장이요? 좀 실망이에요. 그래요? 요즘 이렇게 분장실에서 정경민의 저주 때문에 누가 빠졌다고 푸념을 하는 거죠. 네.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자, 그래서 정 차장은 오늘 뭘 또 준비를 하셨을까? 네, 한번 화면 볼까요? 재생에너지 조정시 매수라고 해놓고. 네. 저는 약간 역발상적이죠. 뭐 네. 최근 반등의 주역은 아니니까 어제 시장에서도 좀 이렇게 강하지는 못했고, 근데 오프닝 때도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의아한 이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뭐 주가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암호화폐도 오르고 그리고 고용지표를 보자. 뭐 어쩌라는 건가. 이런 쇼커버죠, 쇼커버. 네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약간 이렇게 문득 드는 생각인데 네. 모든 것의 이면에는 암호화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사태. 네, 모든 이면. 그러니까 궁극에는. 이게 결국에는 코인 가격에 의한 연쇄 반응일까라는 뭐 그런 가정도 좀 세워볼 수 있고 뭐 좀 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횡령도 코인이 다 껴 있고요. 요즘에 네. 나오는 횡령 사건도. 그런데 반도체도 역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좋아야지만 뭐 채굴을 하고 그 채굴을 위해서 장비들을 당겨가다 보니까 뭐 8인치 뭐 이렇게 전력 반도체 이런 게 또 좀 쇼티지가 나고 뭐 금리도 약간 그런 거에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시중 금리도. 그래서 근데 이제 코인도 오늘은 가격이 괜찮았죠. 거의 네. 한 달 전 가격 비슷하게 좀 올라와서 21,000달러대인가요? 예. 지금 시장이 이제 또 사람이라는 게 간사한 게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반등 이제 저점 찍었으니까 그래 이제 뭐 반등 제대로 하니까 좀 속도감 있는 걸로 하나 딱 찍어가지고 나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한 반만이라도 좀 회복을 하자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한테 뭐 저도 뭐 개미 투자자니까요. 뭐 그런 네. 생각이 생각이 좀 없는 건 아닌데 약간 이제 중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약간 그냥 캄다운하는 의미에서 좀 역발상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데일리 방송에서 중기 전략을 말씀드린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네. 일단 어제 좀 저는 또 의아한 부분이 이제 원자재도 많이 올랐어요. 주가도 오르고 뭐 이제 지금 가격은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천연가스도 많이 오르고 원유도 좀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원래 이제 주가랑 반대로 갔잖아요. 네. 에너지주가 오르면 이 종목들이 이제 함께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 반등,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나면 이쪽이 좀 빠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같은 국면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는 모든 것을 감안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국제 유가 하락을 두고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수급적 요인으로 뭐냐면 이제 국제 유가가 우리는 마이너스 가는 것도 봤기 때문에 수급적 요인이라는 게 분명히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병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거 지금 사람을 영양실조를 만들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심리를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스텝이 좀 엉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설프게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신재생 종목들의 대표적인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런 조정을 받을 때 좀 담아두시면 어떨까라는 좀 중기 전략이고요. 종전이 되더라도 저는 이제 이 에너지 이슈는 향후 5년, 10년간 러시아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 이제 에너지 수급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제 커질 수 있는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어제 뭐 그린 텍소노미에 이제 원전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나왔습니다만 네. 지금 오늘 당장 원전 짓겠습니다 하고 사프기 시작해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뭐 짧아도 5년, 뭐 SMR을 진다 그래도 5년, 좀 뭐 진짜 번개불에 콩거 먹어도 그런 시기가 걸리는데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반영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 정부들의 정체성을 흔들 만큼 탄소 배출에 대한 이제 그런 정책을 확 뒤로 끌어내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뭐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재가동이나 이런 것도 좀 한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동산으로 이제 눈길을 돌리지만 그건 또
운송이라는 필연적인 또 변수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좀 전쟁이 곧 끝날 거다라고 이제 굉장히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러시아가 전쟁을 왜 했는가를 좀 생각해요. 명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익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좀 가정을 해봤을 때는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뭐 지금 한여름에 뭐 벌써 이제 날씨 탓하기는 뭐 어렵겠습니다만 뭐 지금 전쟁 러시아의 그 환율 보시면 지금 가장 큰 수혜국이 어디구나라는 걸 단변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이 에너지 이 수급에 있어서 이제 한 9월, 10월쯤 가면 굉장히 또 타이트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정말 큰 변동성 없이 어느 정도의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다. 그런 이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뻔한 종목입니다. 뻔한 종목들입니다만 제법 컸어요. 조정들이 좀 컸기 때문에 저는 뭐 요 가격부터 6월 중순에 있었던 이 지지선, 고까지는 뭐 분할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분량을 확보해 가시면 저는 뭐 이제 8월, 9월 이렇게 가면서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데일리 방송에서 중기 네. 전략을 생뚱맞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뭐 사실 솔직히 그렇죠. 왜 오르는지도 모르겠고 왜 떨어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현상도 있었고 뭐 나스닥 지수는 저점 대비 10% 지금 반등했다고 하대요. 그 우리 코스피는 저점 대비 10%가 한 2,500선 이렇게 그렇죠. 뭐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뭐 정일 차장 요즘 기운이 많이 빠져가지고 보양식을 좀 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참 김현 매니저 거 봐야죠. 네. 자, 정영일 차장은 OCI하고 CS 윈드. CS 윈드. 네. 대표적인 좀 지표 종목이죠. 그래서 김현미 매니저의 전략은 뭔지. 네. 자, 어제 그래도 기준점을 좀 작아졌어요. 다행스럽게 삼성전자가 어제까지도 약했으면은 참 답이 애매했을 텐데 그래도 반등을 좀 해줬고. 네. 이게 올해 이제 연중 저점은 좀 어제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좀 추측을 좀 해보고. 삼성전자에. 네. 예. 그 사실 이제 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전통적인 시각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도 그냥 비단 예를 들어 보면 사실 이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상식적인 논리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진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뭐 물론 이제 오늘 유가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네. 오늘은 그냥 뭐 주식시장도 올라오고 그냥 전체 자산이 다 살아났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이번 주에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증시의 시장 흐름은 그냥 이제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산 시장이.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어느 정도 조금 흡수를 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게 이제 6월 말 7월 초까지 이제 과도하게 조금 반영이 됐었다가 그걸 이제 좀 돌려놓는 과정에서 시장의 이제 흐름들이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이제 찾게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들 네. 그리고 뭐 게임, 메타버스 같은 이런 성장주들 이런 종목들 쪽으로 이제 시선이 좀 쏠리는 거고 반대급부로 이제 시장이 아주 안 좋았을 때 방어적인 역할을 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조선주 그다음에 방산, 뭐 우주항공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약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이라는 게 이제 매번 이제 반등 국면에서 교차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뭐 조정시 매수하는 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좀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아직도 좀 밸류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다 싶은 업종이 이제 분명히 좀 IT 업종이잖아요. 네. 어저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보통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 주가가 좀 빠지기 마련인데 어제는 제법 좀 강하게 한 3% 이상 상승을 좀 했고 수요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를 좀 뚫고 나름대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좀 선방을 했다. 그러면 3분기 때 디램 가격 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충분히 좀 만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와 아이들의 이제 좀 주목을 좀 해보자. 이제는 그래서 좀 약간 낙수. 그렇죠. 낙수 효과 이제 그 소부장 종목들을 이제 조금 보자라는 컨셉이고 제가 지금 자막이 딱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 후반까지는 분명히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캐펙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제 이게
D램 가격에 이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줄 거다. 이제 이런 분석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빅그로스가 이제 좀 줄고 있는 단계라서 D램 가격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의 수익성은 나쁘지 않다. 근데 이 빅그로스가 줄어들고 캐펙스가 준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장비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이제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만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핵심적으로 삼성전자와 결을 같이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실적에 대한 어떤 부침이 크게 없을 만한 종목들을 선별해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가 3가지 정도, 3나노 미세 공정,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DDR5 요 정도 이제 키워드와 이제 관계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기관 외국인들이 IT 업종을 정말 많이 팔았죠. 뭐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이제 5월, 6월 달에 조정이 조금 심했던 이유는 글로벌 펀드, 특히 이제 IT 업종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우리나라와 대만 시장에서 매도를 정말 강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유독 좀 많이 빠졌다. 딱 두 나라 특징이 IT의 비중이 좀 큰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바구니를 비우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형국이다. 그 정도로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다시 조금 담아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적으로 이제 DDR5 계속 이제 그 차세대 CPU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이제 DDR5도 본격적인 이제 출시가 자꾸 지연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주가에는 조금 악재성 이슈였는데, 뭐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DDR5 전환되는 건 뭐 사실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ISC 같은 종목들 뭐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ENF 테크놀로지 같은 건 이제 결국 미세 공정과 관련된 핵심적인 소재, 뭐 EUV 포토 레지스트와 관련된 종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8인치 파운드리 쪽은 이제 DB 하이텍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비코 전자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은 후공정과 관련된 이슈, 이제 공정 미세화가 되려면 결국 반도체 기판도 이제 또 고도화돼야 되고,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하나마이크론, 뭐 아비코 전자, 패키징이라든지 기판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차트 열어보면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탑픽 종목으로는 아비코 전자와 네. ENF 테크놀로지, 오늘은 이 두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매번 방송을 매일같이 시청하시는 분은 와, 또 양치기 소년 하네, 거짓말을. 조정시 저가 매수는 네. 몇십 년째 지금 저가 매수 늘 얘기했지만 네. 어쩔 수 없어요. 저가 매도 이렇게 지금 뭐 추격 매수냐 저점 매수냐인데, 저점에서 일단은 지금자는 이번엔 바닥 왔다. 이렇게. 그렇죠. 아니 사실 저는 이게 추격 매수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예. 요 시간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정말 추격 매수를 할 업종이 없을 정도로 모든 업종이 지금 다 주저앉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예. 본의 아니게 자꾸 제가 저점 매수를 하는 건데, 저는 원래는 좀 추세가 살아있고 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를 좀 좋아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은 신재생 에너지 쪽 너무 많이 빠졌다. 네,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이 없는데 조정시 매수라고 또 한 번 외치는. 조정시 매수라고 해놓고 이게 조정받잖아요. 아무도 그 종목을 언급을 안 해요. 방송이라는 게. 예. 그러긴 하죠. 네. OCI하고 CS윈드 계속 노리고 있고, 김현 메이저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좀 낙수 효과와 그래서 주변으로 좀 확산될 그 소지에 대한 기대감, 아비코전자, ENF 테크놀로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